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324페이지에 거래자료 입력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겠는데요. 아까 이제 질문하실 때 지금 유형상사 문제를 풀고 있는데 유형별 연습 문제에 있는 유형상사 문제만큼 문항수가 그렇게 실제로 많이 출제되느냐 그거 물어보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문항수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 실전 모의고사 있어요. 그 실전 모의고사 문항수하고 똑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유형별 연습 문제에서 해보는 거는 유형별로 이제 실기 시험을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연습 단계이기 때문에 문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324페이지 큰 번호 1번에서 보면은 어음 거래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 거래라 그러면은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관련된 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를 3일 패션 할 때에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는 연습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6가지를 모두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예제가 나와 있네요. 자, 8월 1일 거래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부산 상사의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 개정 과목 하나 발견했죠. 500만 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는 개정 과목이 지급어음이라는 거 아시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개할 때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을 차변대변에 잘 배치하면 돼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지급했으니까 외상매입금 부채는 감소하는 거죠. 부채 감소는 차변이니까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와야 될 것이고요. 또 어음을 발행하는 건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 부채죠. 부채가 새로 증가했으므로 지급어음은 대변에 가는 것입니다. 자, 약속어음 등록하라는 것이죠. 수령일은 23년 8월 1일 날 수령했고 국민은행에서 이번에는 10장을 수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전자어음이 아니네요. 보통 전자어음은 한 장씩 받게 되고 약속어음, 종이어음은 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권에 10장이 이렇게 제본이 되어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문제는 어음 등록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표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는 게 있죠. 지급어음에 대한 자금관리 F3 눌러서 자금관리까지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래예요. 외상매입금을 갚는 거래니까.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시는데 날짜는 8월 1일 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니까 일반 전표에 8월 1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날짜를 8월 1일로 입력하시고 9분 차변부터 한번 입력해 볼까요? 차변이 외상매입금 네, 251번일 거고요. 거래처도 이거 부채이므로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부산이죠? 적요는 채점을 안 하니까 이제 앞으로 채점 안 하는 적요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거기 약속어음에 500만 원 있고 문제에서도 5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5 플러스 엔터가 되겠고요. 대변이 지급어음이죠. 네, 지급어음 거래처는 똑같습니다. 7002번 코드로 꼭 넣어주시고 5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표 입력하기 전에 어음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해놓고서 저도 이제 전표를 먼저 입력했는데 지금 등록해도 돼요. 지금 자금관리 하기 전에 등록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자금관리를 하려고 해도 어음 번호가 없으니까 등록을 못 하겠죠. 그래서 지금 지금 자금관리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음 등록해도 됩니다.
전표 입력하기 전에 하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상단에 어음 등록 눌러보세요. 자, 어음 등록 창이 굉장히 작습니다. 수령한 날짜 여기서부터 침착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2023년 8월 1일입니다. 어음의 종류가 약속 어음의 경우는 여기 눌러보면 약속이라는 말 없죠. 그냥 1번이 약속 어음이고요. 전자 어음이면 4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1번 그대로 두시고, 금융기관은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국민은행 맨 위에 있네요.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게 이제 약속 어음의 경우는 어음 번호를 보시게 되면은 전자 어음하고 어음 번호 구조가 좀 다릅니다. 앞부분에 문자로 된 번호가 2자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숫자는 날짜에 해당이 되는데요. 앞에 문자는 우리 어음 등록 화면에서는 이 앞칸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타 하시고 엔터 쳐서 뒷칸에는 숫자 2023 0801 그리고 엔터 하신 다음에 매수는 10매 10하고 10하고 나서 등록 누르시면 돼요. 등록하시면 10개의 어음을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 등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면 되죠. 그럼 어음 번호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번호가 지금 20230801이잖아요. 그 다음은 02, 03, 04 이렇게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급어음 줄에 커서가 있을 때 F3을 누르는 거죠. 노트북 키보드는 FN 키 누른 상태에서 F3이에요. 그러면 아래쪽에 지급어음 관리에서 발행이라고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어음 번호는 대변에가 있습니다. 발행하는 거 맞잖아요. 지급어음 대변이니까. 그러면 어음 번호란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수령일이 며칠인 걸 찾아야 돼요. 8월 1일인 걸 찾아야죠. 1월 1일인 건 우리가 등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수령했고 어음 번호가 맨 앞에 있는 거 0801인 거 이거를 클릭해 주는 거예요. 확인. 어음 번호 일치하죠? 그리고 나서 만기일을 고쳐야 되죠. 발행일은 8월 1일 그대로 두시는데 만기일은 그 어음 사진에서 보면은 만기일이 지급기일이 만기일이다. 그래서 만기일을 입력해 줍니다. 2024 01 02 지급은행은 어음을 수령한 수령한 은행이 지급은행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부산상사로 잘 입력을 했는데 지급어음의 거래처를 부산상사로 하지 않고 만약에 국민은행으로 했다. 틀립니다. 국민은행은 거래처가 아니고 어음의 지급은행이에요. 지급은행은 밑에다가 은행을 표시하는 거고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는 은행이 아니고 어음은 항상 일반 거래처입니다. 은행 거래처가 없어요. 어음에는. 그래서 이 어음은 외상매입금을 어음으로 갚았기 때문에 부산상사의 외상매입금이니까 이 지급어음은 부산상사에 지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부산상사여야 돼요. 거래처를 가끔 지급지인 국민은행을 이 지급어음의 거래처로 입력하는 경우가 그렇게 입력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은행은 밑에 자금 관리할 때에 지급은행이지 우리 거래의 거래처는 아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우리 어음상에 누가 거래처가 되느냐면 지급어음이면 여기 누구누구 귀하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지급한 거예요. 여기가 거래처가 되는 거죠. 자, 어음 발행하는 문제 하나 해봤습니다. 다음은 8월 2일 걸 또 해보겠습니다. 전주상사에 발행하였던 지급어음 300만 원이 만기가 도래되어 국민은행 당좌예금에서 계좌이체되었다. 어음 번호는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 찾았고요.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 찾았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과거에 전주상사에다가 어음을 지급한 게 있어요. 우리가 발행해서 300만 원짜리인데 8월 2일 오늘 약속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 통장에서 이체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는 감소했죠. 이걸 차변에 와야 돼요? 대변에 와야 돼요? 예. 지급어음 차변에 기입한다. 당좌예금 자산이잖아요. 당좌예금에서 이체되었으니까 감소했죠. 예, 자산의 감소가 대변이죠. 그래서 이거 대변에 입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어음 관련 거래는 꼭 그 추가 작업, 자금 관리를 해줘야 돼요. 만기 처리. 그래서 지급어음줄을 클릭하고서 우리가 만기 처리 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라도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날짜는 8월 2일이고요. 네, 지급어음이 차변에 와야 되겠네요. 3번 차변에 지급어음 252번이고요. 거래처는 전주. 적용은 그냥 지나가세요. 금액은 300만 원짜리죠. 4번 대변이 102번이죠. 당좌예금이 102번입니다. 코드가. 은행은 국민은행이죠. 적용 그냥 지나가시고 300만 원 대변에 입력합니다. 그러신 다음에 지급어음줄을 클릭하고 F3을 눌러야죠. 그러면 밑에 어음 관리에 어음 상태가 결제라고 나왔네요. 네, 결제는 만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급어음이 결제됐다. 지급어음이 만기됐기 때문에 결제된 겁니다. 그러면 어음 번호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 줍니다. 거기 2번 문제에 보시면 어음 번호 004-2023-0702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해 줍니다. 만기 처리는, 결제 처리는 어음 번호만 선택해 주면 뒤에 내용은 더 이상 입력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적용에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네, 지급어음 쪽에 금액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코드를 눌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F3을 누르면 밑에 지급어음 관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결제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거기 300만 원짜리 보이죠? 네, 뭐 확인해 주면 돼요. 네, 여기까지 잘 되었나요? 잘 되었죠?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8월 3일 거래인데요. 이것도 어음 관련 거래입니다. 안동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네, 외상 매출금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고요. 전자어음으로 받았다. 어음을 받으면 개념 과목이 뭐예요? 네, 받으러. 그래서 개념 과목이 받으러음과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게 무슨 거래인지 따져보세요.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외상 매출금이 자산입니다. 예. 받았으므로 이 자산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예. 여러분 외상 매출금을 받으면 외상 매출금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대변에 가야 돼요. 뭘로 받았느냐면 돈으로 못 받고 어음으로 받은 거죠. 예, 어음도 자산이에요. 받은 어음은. 그러니까 받은 어음이라는 자산은 증가했으므로 예, 받은 어음이 차변에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표 입력할 때 분계를 할 때도 그렇듯이 이 전표 입력이라는 건 바로 분계입니다. 분계이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가지고 계정 과목을 딱 찾아내고 그리고 그 계정 과목이 자산인가 부채인가 자본인가 수익인가 비용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차변 요소인가 대변 요소인가를 판단해서 차변 대변을 결정해야 돼요. 자,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8월 3일 거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일반 전표 입력 사항이죠. 8월 3일. 자, 외상 매출금 감소를 먼저 입력하려면 대변에다가 108번 외상 매출금.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안동을 코드란에다 입력하세요. 102번. 적용은 그냥 지나가시고 금액은 그 밑에 어음 금액을 보면 입력할 수 있죠. 250만 원. 차변이 110번 받으러. 거래처 똑같아요. 예. 받으러움도 안동상사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거래처를 102번 안동상사로 코드를 똑같이 해주시고 차변의 금액 250만 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회수하면 차변이 받으러움 대변 아니요 차변 그렇죠 차변이 받으러움 대변이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시고 F3을 눌러요. 오늘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입력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모든 걸 새로 입력해 줘야 되니까 자 오늘 받은 어음은 우리가 어음 상태를 보관이라고 그래요. 보관. 그래서 보관 그대로 두시고 어음의 종류를 여기서 선택해 주는데요. 전자어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음 종류 클릭하면 밑에 메시지에 전자는 6번이라고 보이죠? 예. 그래서 여기다 6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어음 번호를 또박또박 입력하면 돼요. 011 2023 0803 여기까지가 날짜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네요. 자수 안동상사가 발행한 거니까 자수 발행일 거기 보시면 발행일도 8월 3일 전표 입력 날짜하고 같죠. 엔터 만기일 입력합니다. 지급기일을 입력하는 거죠. 2024 0103 여기가 만기일이고요. 지급은행 농협을 입력합니다. 지급은행은 더블 클릭해서 검색하면 돼요. 500번에 은행 등록에 500번이 농협입니다. 그럼 500 확인 엔터 하시고 지점은 서초 지점이니까요. 여기다 타자해 주십니다. 지점은 네 지점까지 입력하면 더 이상 입력할 것이 없습니다.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갑니다. 네, 위로 올라갔으면 다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어음을 받았을 때 어음 상태 보관이 되고요. 입력할 것이 어음의 종류, 어음의 번호, 그리고 만기일, 지급은행, 그리고 지점까지 입력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받으러움 현황에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월 4일 거래이고요.
강릉 상사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자, 받아서 보관 중인 전자어음을 우리가 개정 과목을 뭘로 했을까요? 받을 어음이죠. 예.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이다. 받을 어음이다 이거예요. 즉 받을 어음 600만 원이 만기일이 되어 은행에 제시한 결과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금일 입금이 되었다. 이런 거래입니다. 네. 거래 내용은 이해 가시죠? 네. 통장에 입금됐어요. 그러면 여기 당좌예금이라는 개정 과목과 아까 받아 보관 중인 어음, 받을 어음 이 개정 과목 두 개를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을 어음은 당좌예금하고 두 개가 다 자산이잖아요. 네. 두 개가 다 자산이에요. 자, 받을 어음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예, 감소했습니다. 만기가 됐으니까 은행에 갖다 줬겠죠? 대변. 당좌예금은 입금됐으니까 차변 되겠네요. 자, 8월 4일 거 날짜를 8월 4일로 입력하시고 차변을 먼저 입력한다면 3번 차변이 102번 당좌예금, 은행은 국민은행. 적요는 그냥 지나가시고 차변 금액은 600만 원. 4번 대변은 받을 어음 110번, 거래처는 강릉 상사입니다. 받을 어음 거래처를 국민은행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강릉 상사. 적요 지나가시고 600만 원. 이게 받을 어음이 만기됐을 때 분계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받을 어음 줄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F3 눌러가지고 자, 어음 상태를 만기로 바꿔야 됩니다. 만기는 4번이죠. 4. 그리고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600만 원짜리 하나 보이죠? 바로 선택 눌러주면 됩니다. 만기는 어음 번호 선택 이후에 할 일이 없어요. 네, 이게 끝입니다.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 지급어음 만기 때도 그랬죠. 어음 번호 찾고 나서 끝났고 받을 어음 만기도 어음 번호 찾고 나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급어음의 만기에서는 어음 상태를 결제라고 했었고 받을 어음 만기 때는 어음 상태가 그냥 만기입니다. 네. 우리가 지급어음이 결제라고 하는 이유는요. 지급어음이 약속한 날에 우리 회사 통장에서 결제되었다. 지급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만기가 만기 때 결제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음 관련 거래를 지금 4가지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것은 어음을 발행한 거. 두 번째 했던 것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었던 거. 또 세 번째 해본 것은 우리가 외상 매출 대금으로 어음을 받은 거.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는 우리가 보관 중인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통장에 입금된 거. 예. 그러면 다섯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8월 5일. 네. 자, 앞에서 해보지 않은 다른 경우가 문제로 나왔겠죠? 8월 5일 거 보겠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네. 지금 현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식회사 충주 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700만 원. 자,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다. 그러면 개정 과목이 뭐였죠? 받을 어음입니다. 받을 어음 700만 원. 이것이 이제 그 어음 번호는 이렇게 되고 지급기일이 9월 15일인데 지금 8월 5일이니까 아직도 한 달하고도 한 열흘 정도, 한 40일 정도 남았어요. 만기가. 이 받을 어음을 당사거래은행인 국민은행 삼성지점에서 할인하고
어음을 할인한다는 말은요, 어음을 매각한다는 겁니다. 할인해서 매각하는 거예요. 여기 금액 700만 원에 700만 원 못 받아요. 할인해서 매각을 하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한 40일 후에 만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700만 원이 40일 후에 700만 원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40일 전에 700을 줄 수는 없죠. 40일치 이자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할인료 차감한 그 잔액을 당사 국민은행 당좌 계좌로, 당좌 계좌가 당좌 예금이에요. 당좌 계좌로 입금받았다. 할인율 입력은 생략하고 매각 거래로 처리해라. 네, 그래서 보통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했다 그러면 매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음을 기입하는 거예요. 네, 대변에 받으러음,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 전자음이니까,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음이고요. 차변에 오는 게 두 가지가 옵니다. 자, 당좌 계좌로 입금된 게 일부 있고요. 5만 원 뺀 나머지 695만 원이 당좌 계좌, 당좌 예금 차변이 되겠죠. 그러면 5만 원은 할인료인데 이것을 개정 과목을 뭘로 하느냐? 여러분 그 이론 공부하실 때 이거 공부하셨죠? 어음 할인료를 개정 과목 뭘로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매출 채권 처분하면서 손실을 봤다 하는 의미에서 영업의 비용인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할인료를 비용 처리합니다. 비용 발생이 차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차변에 기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좌 계좌로 입금됐죠. 당좌 예금이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이것도 차변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변에 오는 금액이 5만 원하고 695만 원, 700만 원 딱 맞죠. 그리고 대변에 받으러움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입력해 보세요. 자, 8월 5일로 날짜를 바꾸시고 대변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에 110번 받으러 거래처는 충주 상사가 발행한 어음이었어요. 쭉 가서 금액은 700만원. 자, 이제 차변을 입력하겠습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저기 밑에 936번이네요. 거래처 필요 없어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5만원. 그리고 차변에 102번 당좌 예금. 당좌 계좌 하면은 당좌 예금을 말합니다. 은행을 거래처로 넣어요. 국민은행. 저교 그냥 지나가시고 695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받으러온 줄 클릭하고 나서 F3 눌러가시고, 자 이번에는 2번 할인, 네, 딱 됐네요. 만약에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이걸 할인으로 바꿔주면 돼요. 네, 할인. 어음 번호 더블 클릭. 그러면 700만 원짜리 어음이 나타납니다. 선택해 주면 돼요. 자, 입력 사항이 더 있어요. 엔터를 쳐보면은요, 커서가 아래로 바로 내려옵니다. 할인 기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인 기관은 아까 어디였냐면은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 삼성지점에서 할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인 기관이 더블 클릭해서 은행으로 해주면 됩니다. 국민은행 확인. 그리고 엔터 하시고 지점에서 삼성 지점이라고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엔터하면 할인율로 커서가 넘어가는데요. 시험에서 할인율 입력은 다 생략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엔터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어음의 할인은 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민간에게 어음을 할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에게. 은행 거래가 쉽지 않다. 그러면은 개인을 상대로 해서 이 어음 할인을 직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다 은행을 상대로 해서 어음 할인하는 경우로 문제가 나오니까 할인 기관은 항상 은행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음 관련 거래의 6번째, 우리 교재에서 이론에서 설명 나왔던 거의 마지막, 이론에서 공부한 것도 6가지 경우로 공부했어요. 6번째 경우를 보면은, 자, 주식회사 드림의 외상매입금을, 자, 외상매입금에는 개정 과목 나왔습니다. 경기 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자,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다. 개정 과목이 받으러음이에요. 네. 여러분 문제에서 받아 보관 중인 하면 그게 받으러음입니다. 어음을 4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이걸 배서양도한다고 그러죠. 배서양도. 자, 개정 과목이 2개였습니다. 외상매입금, 받으러움. 자, 어떻게 되냐면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경기상사에서 받아서 보관 중인 어음으로 지급했어요. 자, 일단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받으러움은 자산이죠. 자, 여러분 부채가 감소했나요? 증가했나요? 감소했습니다.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와야 되죠. 부채 감소는 차변 요소다 이거예요. 거래의 8요소. 네, 거래의 8요소에 맞게끔 차변 대변을 배치해야 돼요. 부채 감소는 차변이므로 이 예상매입금 차변에 기입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요 받으러움 말이죠. 받으러움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양도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받으러움 자산이 감소했죠. 예, 그래서 자산 감소는 대변. 그래서 받으러움이 대변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차대변 개정 과목 이게 정리가 됐으므로 이제 전표를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자, 날짜는 8월 6일이고요. 네, 외상매입금을 먼저 해볼까요? 외상매입금, 네, 지급했으니까 차변, 부채 감소 차변, 네, 외상매입금 251번. 거래처는 드림이죠.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드림입니다. 주식회사 드림의 외상매입금이니까. 자, 적용은 그냥 지나가시고 4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을 넣어야죠. 110번 받으러움.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어딜까요? 드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든가 이럴 때는 거래처가 똑같아요. 외상매출금 거래처나 받으러움 거래처나. 지금은 어음을 배서양도한 겁니다.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드림이지만 이 받으러움은 누구로부터 받은 받으러움이냐, 이게 거래처예요. 경기상사가 발행한 받으러움이에요. 경기상사를 거래처로 넣어야 돼요. 네.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발행한 회사가 계속 거래처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상사로 해야 됩니다. 자, 적용 그냥 지나가시고 400만 원 입력한 다음에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시고
F3을 눌러서 밑에 바드러움 관리가 나오면 이번에는 어음 상태를 배서 양도 상태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배서가 3번이잖아요. 3 하고 나서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서 바드러움에서 찾아요. 400만 원짜리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선택. 그리고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엔터 해보시게 되면 커서가 지급거래처라는 곳으로 내려가요. 자, 이 경기상사가 발행한 이 어음을 누구에게 지급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급했을까요? 드림에다가 지급한 겁니다. 외상매입금 거래처에다 지급한 거죠. 그래서 지급거래처 더블 클릭해가지고 드림이라고 해줘야 돼요. 드림 확인. 자, 배서 양도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요. 배서 양도에서 실수는 많은 사람들이 거래처 쪽에서 또는 지급거래처 쪽에서 오해를 하고 잘못 입력하는 거예요. 바드러움을 그냥 위에 있는 드림, 외상매입금 거래처하고 똑같이 입력하거나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관계를 잘 이해해 두세요. 그리고 밑에 지급거래처라는 것은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를 말하는 거예요. 경기상사는 이 어음을 이 바드러움에 발행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바드러움의 거래처는 경기상사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자금관리까지 수행을 다 하시도록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내지 않고 굉장히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자료 설명, 평가 문제 해가지고 1. 뭐를 해라, 2. 뭐를 해라 아주 친절하게 문제를 냅니다. 우리는 지금 유형별 연속 문제에서는 그냥 문제를 약식으로 낸 거예요. 약식으로 낸 거를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하고 우리가 스스로 지금 알아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 나중에 뒤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출제하는 문제는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제시합니다. 1. 뭐를 해라. 2. 뭐를 해라. 3. 뭐를 해라. 그대로 지시한 대로 수행하시면 돼요. 시험 볼 때도 데이터를 다 주나요? 그렇습니다. 그날 줘요? 예. 이메일로 오는 데이터는 연습해보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연습해보는 데이터를 일단 깔아서 연습을 해보시고 시험 보는 당일날 접속을 하면 다시 연습할 때처럼 그 단계별로 다 접속을 해요. 단계별로 쭉 접속을 하면 그 과정에서 오늘 시험 보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때 다운로드 단추를 눌러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앞에 시간에서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여기에 요 백데이터를 설치해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뒤에 있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날도 이렇게 FAT1이라는 백데이터를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FAT1. 이 백데이터에는 회사가 딱 한 회사 시험 문제, 그날 시험 보는 백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시험 보는 백데이터를 여러분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실행을 해서 압축돼 있으면 압축 풀고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설치가 돼요. 여러분 컴퓨터에 프로그램에 설치가 됩니다. 그 설치된 것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그 판매 관리비는 다음 시간에 연습하겠습니다.